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단풍이 물드는 10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오늘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 갤런당 6달러 48.9센트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6달러 44.5센트로 역대 최고가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개솔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 10월 7일부터 개솔린 환급금이 주민들에게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바바라 페레어 국장은 새로운 부스터샷을 맞고 실내에서도 개인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스스로 지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700 사우스 뉴햄프셔 애비뉴 인근에서 사건은 발생했으며 사망자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크게 줄었던 미국 내 한국 유학생 수가 기존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남동부 지역을 휩쓴 허리케인 이언은 현재 소멸했지만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사망자만 100명을 넘었고 아직 60만 가구 이상이 정전 상태에 있으면서 복구에는 최소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오래전에 멸종한 인간 조상의 게놈, 유전체를 분석해 인류의 진화 과정을 밝혀낸 스웨덴의 출신 진화 유전학자 스반테 페보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2대째 노벨상을 받는 가문의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한편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는 양자역학 분야 연구자인 알랭 아스페, 저네페 클라우저, 그리고 안톤 차일링거 등 모두 3명이 선정됐습니다.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열흘 사이 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인데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간 건 5년 만입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결정이 무모하고 위험하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내 불안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국제의 안전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 사면조사 통보와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대학의 총장들이 도피성 해외 출장을 떠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전 조율 없이 출국한 다음 뒤늦게 이메일로 기관 방문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다저스가 콜로라도에게 1대2로 패하면서 시즌 110승에 머물렀습니다. 남은 2경기에서 1승만 더 거두면 메이저리그 역대 팀 최다승 단독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프로풋볼 NFL 먼데이 나잇 풋볼에서 LA 램스가 샌프란시스코 49너스에게 9대24로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시즌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 지수가 3만 선을 넘어서는 등 큰 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다시 주의하기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LA 지역 개솔린 평균 가격 오늘 갤런당 6달러 48.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2.3센트 오른 것으로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LA 카운티는 한 달 넘게 지금 32일 연속 가솔린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에 무려 가솔린 평균 가격이 1달러 24.3센트나 뛰어올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6달러 44.5센트를 찍으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토요일 10월 1일 6달러 42.9센트로 최고치 기록을 세우고 10월을 맞이했다라고 소식 전해드렸는데 사흘 만에 또다시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 1년 전보다는 무려 2달러 6.7센트나 오른 상태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정유소들 아직도 시설 점검 중이어서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 언제 하락할지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사이버 공격으로 공개된 데이터가 다행히 민감한 것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알베르토 카바로 교육감이 어제 해커단이 가치 있는 데이터를 훔치는 데 실패했고 다만 소수의 민감한 개개인 정보를 다크웹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크웹은 일반 인터넷 검색에서는 검색되지 않고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커들에게 돈을 지불하기를 거부한 이후 해커단이 지난 토요일 공개한 데이터의 3분의 1을 교육부와 수사기관 분석가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기밀한 정보에 관한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공개된 정보는 교육부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제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LA 통합교육부는 이번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핫라인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달 들어서부터는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용지가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지 않아도 우편투표를 통해 사전에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 잘 아시죠?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가주의 유권자들에게는 자동적으로 현 거주지로 우편투표용지가 발송돼 우편투표를 통해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이달 들어서부터 중간선거를 위한 우편투표용지를 받은 한인들이 상당수에 달합니다. 우편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은 오는 10일부터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인 11월 8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우편투표를 통해 미리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는 3가지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한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체국을 통해 카운티 선거구에 우편으로 반송할 수 있습니다. 윤인의 한미연합회 어시스턴트 디렉터입니다. 우체국에 제출하는 우편 투표 방식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기표를 하신 뒤에 겉봉투에 적혀있는 이름 확인하시고 주소 날짜 적으신 뒤에 서명을 하시고 이 경우에는 우표는 붙이실 필요는 없고요. 반드시 선거일 당일까지 그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는 그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카운티 내에 위치한 드랍박스에 우편 투표용지를 드랍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거주지 주변에 좀 지정된 투표 장소가 있었다면 그 2020년 이후부터는 본인이 등록된 카운티 아니라면 그 안에 있는 어느 투표소든 방문하셔서 그 어느 드랍박스든 그 카운티 안에서 설치된 곳이라면 가셔서 투표용지를 넣으실 수도 있고 이외에도 선거일 당일날 투표소 혹은 선거일 전에 오픈하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우편 투표용지를 드랍할 수 있습니다. 현 거주지가 유권자 등록 시 기입한 주소에서 변경되었을 경우 그리고 새롭게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10월 24일까지 유권자 등록 후 우편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용지를 댁으로 배송을 받으시려면 10월 24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주셔야 하고요. 유권자 등록은 그 registertovote.ca.gov라고 해서 그 가주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정부 웹사이트에서 영어 또는 한국어로 직접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선거일 당일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대입 지원서 접수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대입 추세가 급변하면서 고교 졸업반 학생들이 지원서 마감을 앞두고 꼭 알아야 하는 점들을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치열해지는 입시 경쟁으로 지원대학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 에세이 준비량이 늘어나면서 지원서 마감의 직전까지 학생들은 지원서와 에세이 준비로 눈꽃을 새 없이 바쁠 때입니다. 조기 지원은 이달 말에 마감되고 UC는 다음 달 말, 사립대학의 정시 지원은 대부분 1월 초에 마감됩니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해마다 조기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조기 지원으로 합격 기회를 늘리려면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을 조언하면서도 바인딩인 얼리 디시전의 경우 합격한 후 후회나 미련이 없도록 신중히 결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대입 컨설팅 업체 아이비드림의 대표인 이정석 박사입니다. 그 안에서만 들어가더라도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 지원을 해야 되고요. 절대 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합격했을 때 만약에 합격하면은 조금이라도 후회할 생각이 있으면 얼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지원 대학들에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커먼앱 에세이에서는 가능한 한 흔한 주제는 피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커먼앱 다른 대학들하고 UC의 가장 큰 점은 커먼앱에 보내는 대학들은 추천서뿐만 아니라 SAT 점수도 있고 내가 보내는 거 말고요. 학교에서 보내는 거 아니면은 이런 시험 점수, 칼리지 보드에서 보내는 거, 선생님이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따로 들어가지만요. UC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학생이 원서에 쓰는 게 다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학교라든지 칼리지 보드에서 점수 보내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모두 셀프 리포트예요. 지원서 작성 시 고교 때 너무 많은 활동을 한 학생들은 커먼앱에 할당된 칸이 모자라 다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레주메를 따로 만들어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학마다 레주메 첨부를 허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립대학 지원 시 고교 교사들로 받는 추천서는 지원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에세이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천서의 경우 필수인 고교 카운슬러나 학과목 교사 외에 외부인의 추천서를 허용하는 대학들이 많은데 옵션으로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은 평이한 추천서는 오히려 해가 된다는 점입니다. 드림스쿨이 있고 하고 싶은 학교들이 있겠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이프티를 이전에는 세이프티라고 생각했던 건데 요즘은 세이프티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세이프티를 좀 두툼하게 준비하는 게 나중에 대학 결과를 받을 때 좀 더 이제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안 지원자들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선입관으로 지원서에 인종정보를 공란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는데 학부모 신상정보 등에서 아시안임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인종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10월 4일 화요일 남가주에 내십니다. 남가주죠. 오늘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과 남은 한 주간 역시 오늘 같은 날씨가 계속 반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5도, 66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8도, 66도, 해안 지역은 70도, 66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5도, 낮 최고 기온은 6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주요 수치들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는 473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어제 월요일이었죠. 때문에 주말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보고 지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주민들의 숫자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크게 줄었습니다. 그냥 감기겠거니라고 지나가는 주민들도 많고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봤더니 자가진단 키트가 없으니까 아유 또 그냥 넘어가자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2, 3일 있다 또 몸이 나아지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제 일일 확진자 수는 4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주말을 포함해서 3일 동안 누적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2,615명으로 예전에 하루 신규 확진자 수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환자 수는 4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최근 환절기로 감기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회가 오는 목요일 20일 오전 10시부터 LA 한인회계 활관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인원은 230명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사전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독감 접종은 생후 6개월 이상 누구나 접종받을 수 있고 예약 시에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면 됩니다. 또 15살 이하 청소년과 유아는 접종 당일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꼭 동행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는 20일 목요일 독감 예방접종이 실시되는 당일날 원할 경우에 코로나 백신 접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예약 시에는 백신의 종류, 이름, 또 연락처, 나이가 필요합니다. 백신은 오미크론 백신이 제공되고 예약은 전화 213-999-4932, 213-999-4932번입니다. 한국 방역당국이 해외 입국자 대상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의무화를 전면 해제하자 한국 방문을 미뤘던 이들이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비행기표 문의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지침 완화와 별도로 해외 입국자 숙지사항을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안정화 추세와 해외 국가가 입국 시 검사를 면제하는 상황을 고려해 의무화를 모두 해제했다라고 밝히고 입국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 제출,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의무, 입국 후 PCR 검사 역시 모두 해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입국 후 3일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싶은 사람은 인근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방역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의무화 해제와 별도로 해외 입국자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 활용은 적극 권고했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Q코드에 백신 접종 이력과 개인정보를 미리 입력하면 입국 심사 시간 단축 및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시 밀접 접촉자 안내 등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Q코드는 웹사이트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국적자가 아닌 해외 시민권자는 한국 방문 전에 최소 24시간 전에 전자여행 허가 승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인 등 미국 시민권자가 관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할 경우 온라인으로 여행 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됩니다. 전자여행 허가 신청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더 자세히 알려달라. KETA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웹사이트 keta.go.kr입니다. 모바일 앱도 KETA 전자여행허가 KETA 이 모바일 앱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생체정보 얼굴입니다. 그리고 또 유효한 여권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ETA 신청 수수료 약 7.5달러, 7달러 50센트를 내면 됩니다. 신청자 대부분 30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일부는 상황에 따라서
72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3일 정도죠. 그러니까 미리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시민권자들은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미리미리 해둘 것이 강력하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크게 줄었던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의 한인 유학생 수가 기존 수준으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의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관리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유학비자나 직업훈련 비자를 받고 수학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은 8,48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통계 때 올해 5월 8,292명과 비교해서 4개월간 197명, 비율로는 2.4% 느는데 그쳤습니다.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20년 1월에는 12,015명이었고 이때보다 숫자로는 3,526명, 비율로는 29.3%가 낮은 수치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와 높은 원달러 환율 그리고 미국 내 물가 상승 등으로 유학비용 급증이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좁아진 유학생 취업 시장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 미국 대학 학위의 가치가 예전만큼 높지 않아 코로나 사태 동안 미국 유학을 포기했거나 이미 다른 경로를 택한 학생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달 5일 9월 5일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에 서명한 데 따라서 2023년 내년이죠. 내년 1월 1일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패스트푸드점 최저 시급이 최대 22달러까지 오릅니다. 현재 15달러에서 50%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에 맥도날드와 도미노 피자, 서브웨이 등이 이를 막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 모금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지 레스토랑 구하기 연합은 1270만 달러를 현재까지 모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브랜드 중에는 맥도날드, 서브웨이, 버거킹, 도미노 피자, 인앤아웃 버거 등이 각각 25만 달러씩을 내놨고 스타벅스와 웬디스 등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는 앞으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 법 시행을 일단 우선 연기하고 앞으로 이 법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 주 전체 투표를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슈알러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 회장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새로운 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100개 이상의 패스트푸드점에 모두 적용되며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에 대한 사업주의 보복행위 금지 및 밀린 임금 지급과 고용 회복 방안도 담겨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내년부터 시급이 22달러로 오르는 캘리포니아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LA시 정부가 섹션 8 하우징 바우처 웨일리스트 접수를 재개합니다. 에릭 가세트 LA시장과 더 거스리 LA시 주택국장이 저소득층의 주거지 렌트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 섹션 8 하우징 바우처 웨일리스트 접수 재개를 오늘자로 공식 발표하고 그 일정을 소개합니다. 5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이 LA시의 섹션 8 하우징 바우처는 오는 17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추첨을 통한 온라인으로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 온라인 등록은 오는 30일 일요일 오후 5시 마감입니다.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의 개인이나 가구가 이 섹션 8 하우징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이 신청자들 중에 일부를 추첨을 통해 정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추첨이 확정되면 렌트 비용의 일부가 LA시로부터 직접 주입지인에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LA시는 이번에 3만 개의 섹션 8 하우징 바우처를 준비했고 신청한 숫자가 약 36만 5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끝나면 추첨에 의해 최종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 결정되고 마지막으로 섹션 8 하우징 바우처가 열렸던 지난 2017년도에는 2만 개의 바우처에 약 18만 8천여 명이 신청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어제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올림픽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어젯밤 11시 30분 700 사우스 뉴햄프셔 애비뉴를 출동해 총격으로 사망한 남성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최소 12발 이상의 총탄이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부인이 배달 일을 마치고 걸어서 귀가하고 있던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에 총성을 들었다며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현장에 와서 피해자 신원 확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신원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총격범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범행 직후 어두운 색 SUV를 타고 남쪽 방면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올림픽경찰서는 당부했습니다. 경찰 훈련 도중에 사망한 LAPD 교관 죽음에 대해서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32살의 휴스턴 티핑 LAPD 교관의 사망 과정에 대해 많은 의문점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휴스턴 티핑 경찰관은 자전거 교관이었고 경찰 훈련 과정에선 큰 부상을 입은 채 사경을 헤매다 지난 5월 29일 사망했습니다. LAPD는 당시 훈련이 진행되던 중에 갑작스런 사고로 경찰이 사망했다고 발표했고 LAPD 발표에 따르면 교관으로서 경찰관들의 훈련을 지도하다가 한 경찰관을 껴안은 상태로 높은 곳에서 추락해 그 충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교관의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들랜드 힐스 지역에서 가장 유능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를 선임하며 LA시를 상대로 불법 죽음에 대한 소송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휴스턴 티핑 경찰관의 가족은 LAPD가 불법적인 죽음과 또 불법적인 폭행, 구타, 인권 침해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남동부 지역을 휩쓸었던 허리케인 이언 현재 소멸된 상태인데 소멸되고 드러나는 곳곳이 처참합니다. 정말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플로리다주 사망자만 100명을 넘어섰고 아직도 60만 가구 이상이 정전 상태에 있는 등 복구에는 최소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전국에서 구호의 손길도 속속 탑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이안이 상륙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 한 주유소는 기둥이 꺾여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집 앞에 주차된 승용차는 나무가 덮친 채 그대로입니다. I was just devastated seeing what was happening to the property and to my neighbor's place downstairs, and it was hard to comprehend. 특히 해변에 있는 집과 상가는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물도 전기도 없어 당장 복구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입니다. Right now we have to go with the motion. We have no idea. There's no power, no water. 이처럼 수많은 가옥이 파괴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중부 등 침수 상태인 곳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CNN은 플로리다 주에서만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때 26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지만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100만 가구 이내로 내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Right now, statewide, 95% of customers have power. We're down to only 5% of customers without.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플로리다의 피해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피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결정하기 위해 현지 시각 5일 현장을 직접 찾을 예정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지난달 미국 제조업 경기가 신규 주문 감소 등의 영향으로 2년 4개월 만에 가장 저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공급관리협회가 집계한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50.9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8월의 52.8보다 2%포인트에 가까이 내린 것으로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기준선인 50 이상을 28개월 연속 유지해온 경기 확장세는 이어갔지만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52.2에는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기업 관계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PMI는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준선인 50보다 위에 있으면 경기 확장 국면을, 그리고 또 50보다 밑에 있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급증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힘입어 배터리 필수 광물인 망간 확보 경쟁이 가열되면서 망간 광산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광산 금속업체 사우스 32의 그레이엄 커 최고 경영자는 미국 내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개발되는 망간 광산인 애리조나주 허모사 광산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내 유일한 망간 광산인 애리조나 광산에서 생산되는 망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간절한 상태라며 아마 우리가 충분히 빨리 채굴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애리조나 망간 광산 설비 투자 비용으로 이번 회계연도에만 2억 9천만 달러를 배정했고 올해 안에 광산 개발 계획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애리조나 망간 광산의 원석 매장량은 5,500만 톤이며 원석의 망간 함유량은 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2030년까지 약 9배 급증해 어느 광물보다도 가장 빨리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 GM의 자동차 판매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했습니다. GM은 어제 3분기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보다 24%가 증가한 55만 5,580대의 자동차를 팔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로써 GM은 52만 6,017대를 판 토요타를 누르고 2개 분기 연속 미국 시장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해 4분기 90년 만에 처음으로 토요타에 뒤졌던 GM은 올해 1분기까지 안방 미국 시장을 내준 바 있습니다. 이 3분기 GM의 미국 시장 판매량 증가율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살짝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예상 이상의 GM 실적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강타한 반도체 공급난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GM 외에도 현대차 역시 지난 분기 미국 시장 판매량이 작년보다 3% 증가했고 이들과는 달리 토요타, 스탈란티스는 3분기 미국 시장 판매량이 각각 7.1%와 6%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같은 부품 공급 차질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자동차 업계의 실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 인사들이 미국 경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통화 긴축 정책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킨 리치먼드 연준 총재는 강달러 현상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연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제다라고 밝혔습니다. 바킨 총재는 달러화 강세와 관련해 달러화로 빚을 지기를 선택해서 빚 부담이 커진 나라들이 많다며 국제 경제와 특히 금융 시스템에 어떤 부수적 피해가 있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달러화와 관련해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전염될 위험성 등 걱정할 것이 매우 많다며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받은 권한은 미국 경제가 작동하게끔 돕는 것이라며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을 포함한 주요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글로벌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유엔 산하기구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어제 세계 경제 전망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연준이 급속도의 금리 인상을 고집할 경우 개발도상국들에게 커다란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이후 3년 동안 다른 부자 나라들의 경제 생산율 0.5%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 0.8%가 각각 낮춰지는 것으로 추산된 것입니다. 이미 올해 들어 이루어진 연준의 5연속 금리 인상으로만 가난한 나라들은 앞으로 3년간 모두 3,600억 달러의 경제 생산 감축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보고서 발간에 맞춰 성명을 또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통화 긴축으로 일부 나라들에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또 경제적 불안정의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는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높은 금리에 의존해 물가를 내릴 수 있다는 중앙은행들의 믿음은 경솔한 도박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보수 성향이 짙어진 연방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총기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MBC 뉴스는 대법원이 범프스탁 사용 금지에 대해서 제기된 이의 심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범프스탁은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처럼 속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으로 2017년 10월 라스베가스 총격 당시 범인이 사용한 것입니다. 이후 총기 규제의 여론이 들끓자 2019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범프스탁 사용금지 행정명령이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범프스탁 사용금지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는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라고 MBC는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세계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에서 천연가스 발전보다 태양광 발전 비용이 33% 정도 저렴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구겐하임 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비용이 떨어져서 그동안 미국 발전 시장의 주류를 차지했던 천연가스, 화력발전의 입지가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이제 가스에 의해서 발전소 수준의 태양광 시설은 약 33%, 풍력은 44% 발전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지금 콜로라도 로키즈하고 홈 마지막 3연전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3연전 했는데 또 3연전이야? 네, 6경기가 몰아서 똑같이 콜로라도 로키즈하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 기억나십니까? 시즌 초에 노사 협상이 잘 안 돼서 경기 개막전이 좀 미뤄지면서 이렇게 조금씩 경기가 마지막에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대진표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저스 어제 콜로라도를 만나서 1대2로 패하면서 시즌 110승에 머물렀습니다. 남은 두 경기에서 1승만 더 추가하면 메이저리그 역대 팀 최다승 단독 2위로 올라설 수 있게 됩니다. 110승 현재 1909년인가요? 그때 이 피츠버그가 세웠던 110승과 동률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을 역시 확정지은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가 9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했고 필라델피아가 마지막 플레이오프행에 탑승했습니다. YTN입니다. 첫 타석에서 팔뚝에 공을 맞은 김하성. 통증에 괴로워하다 1루로 향한 뒤 샌프란시스코 배터리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2루를 훔칩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 내야 안타를 기록한 김하성은 홈은 밟지 못했지만 9경기 연속 출루를 이어갔습니다. 선발 에런 놀라가 역투를 펼친 필라델피아. 휴스턴을 꺾고 11년 만에 가을 야구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샌디에이고를 포함한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 주인공 12개 팀이 확정됐습니다. 기록의 사나이 푸올스는 703호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2216타점을 올린 푸올스는 통산 타점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이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지난 주말 손흥민 활용법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자들과 설전까지 벌였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아스널전에서 손흥민의 포지션은 윙어였지만 실제 역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활동 영역인 히트맵을 살펴보면 중원에 집중돼 윙백인 페리시치보다도 공격에 가담하지 못했습니다. He's absolutely right. Sonny's come back to help out. He's doing it for the team because he's been instructed to do it for the team. Exactly. Get back behind the ball. Safety in numbers doesn't always work. 손흥민 활용법 등 토트넘의 전술이 지나치게 수비적이란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콘테 감독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맨유가 대패한 맨체스터 더비를 의식한 듯 자신은 6골씩 내주는 경기는 안 한다며 우승 경력까지 언급했습니다. I won in England. And then I won in my past, and maybe I think I can teach football many people, yes.
다만 콘테 감독은 내일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손흥민을 케인과 함께 투톱으로 기용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이 조금 더 공격적인 위치에서 뛸 경우 페리시치와 벤탄쿠르 등과의 호흡이 중요해집니다. 갑갑했던 골 가뭄을 해트트릭으로 털어낸 손흥민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골맛을 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언제 폭염이 왔었나 싶을 정도로 요새 날씨 선선합니다. 또 이른 아침 그리고 저녁 늦게는 또 춥기도 합니다. 이럴 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